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코덱스 원유 선물 대응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동향 한번 파악해 보고요. 파생 상품이 뭔지 아시고 코덱스 WPTI 원유 선물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단타라고 할지언정 파생 상품이 뭔지 알고 하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면요, 뭐 25% 올랐다고 하네요. 그쵸? 국제유가가 우리 증시 시장 중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원체 변동성이 심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오르지만 별로 오르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역사적 하락이 나오면은 그거를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 그쵸? 20달러 이 부분에서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돌파하는 게 좀 힘겼지만 어쨌든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죠. 그죠?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뉴스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뉴스에 대한 거를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 감상 기대 강화의 25% 급등, 그쵸? 국제유가 원료 수요 증가 기대 급등. 근데 이제 평균적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원료 수요 증가 기대 급등, 이거는 그냥 증가 기대에 그냥 뉴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나 뉴스 이런 것들은 그냥 붙는 거지 이게 진짜 그렇다, 이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뭐 박사과정에 거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에 거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들어가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수익이 내기도 싫고 손실이 내기도 싫으면 저처럼 안전한 주식을 추천하는 전문가를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보면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그어드릴게요. 3월 31일이라고요. 3월 25일에 여기 상황, 그쵸?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복잡하시니까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이 상황하고요, 이 상황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때 3월 30일하고 지금 상황을 봤으면 유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한번 공포심을 줘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공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인버스를 보시면은 인버스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샀으면 큰 돈 벌었겠네, 이렇게 상상하셔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왜냐,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밑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3월 13일, 3월 30일, 그쵸? 3월 13일 대비 3월 30일 떨어졌고 3월 30일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그쵸? 이걸 보면 3월 13일, 3월 13일, 그쵸? 3월 13일 이쪽입니다. 이쪽 대비해서 지금은 더 크게 올라왔어요. 그쵸? 많이 출렁거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데요. 유가, 이 ETF는 그나마 조금 안전한데, 이 ELW 같은 어떤 파생 상품을 보시면은 웬만한 파생 상품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요. 특별히 ELW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우하향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과거에 왜 크게 올랐나요? 왜 크게 오른지는 굉장히 많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구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또는 이 기업이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시스템적으로 잘한, 그래서 우상향하는 어떤 진보적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은요, 이런 진보적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대 심리가 떨어지면 심각하게 우하향하고요, 기대 심리가 위로 올라가면 심각하게 크게 오르는데, 크게 오르는 것도 한번 여기서 4월 2일하고요 4월 6일을 분석해 드리면
제가 이거 하나만 분석해 드린 게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예요. 4월 2일하고 4월 6일 한번 보죠. 그쵸? 이거 뭐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4월 2일하고요. 여기 3월 19일하고 비슷한 수치예요. 그쵸? 4월 2일, 3월 19일. 그쵸? 비슷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 이 차트를 볼까요? 4월 2일. 그쵸? 그쵸? 3월 19일. 3월 19일하고 4월 2일 같은 수치인데 이거는 또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수치인데 떨어져 있다고요. 이거는 27,500원이잖아요. 이건 밑으로 더 떨어져 있다고요. 25,0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라고요. 똑같이 가격이 측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여기서 이 종가가 25달러고 이 종가가 25.3이고 이게 25.2예요. 그러니까 25.3이면 더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생 상품은 더 떨어져 있어요. 왜냐? 시간 가치가 하락하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ELW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quity Link Warrant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종류의 파생 상품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지만 사람이 평균적으로 자기한테 굉장히 달콤한 얘기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달콤한 목소리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파생 상품 위험하다. 근데 거기 위험한 데에 따른 어떤 근거를 몇 가지 더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ELW가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조금 위험한 거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출렁거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대금을 하나 코스피 분석을 드리면 자 이거를 예를 들을게요. 그렇죠? 코스피 200콜 그렇죠? 이걸로도 분석을 드리고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코스피 한번 보죠.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ELW 파생 상품들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대세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푸포지션으로 간 거 볼까요? 이것들은 더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대금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랐지만 이게 급격히 내렸을 때 인버스로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단타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파생 상품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떤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모든 파생 상품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이에요. 그러면 야 선물 옵션도 그러냐? 선물 옵션은 조금 다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옵션 또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돈을 벌 확률은 0.01%입니다. 이건 통계적 수치예요. 주식시장에서 현물로 돈을 버는 거는 3%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어떤 일반적인 주식이라는 건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로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삼성전기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수월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리딩하는 쪽에서 뭐 신세계다 뭐 이런 거 삼성전기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렵지 않은 부분을 꾸준히 유지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 30% 날 동안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 날 수 있는 주식들을 30% 날 수 있는 주식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어렵게 여러분들 원유 선물 크게 돈 벌어 이거 들어가서 와 이거 4배 됐네 아니 이거 2배 됐네 여기서 이거 2배 됐네 죄송한데요 자세히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VIP방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2.5배 같고요 이런 종목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DBI텍 같은 건 몰빵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17,000원 제가 추천해드리는 단가는 17,000원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쵸 엄청 크게 왔어요. 거의 뭐 40%씩 났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가 훅훅 올라가면 그거에 굉장히 큰 반응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원유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자세히 살펴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4천억이 되고 있고 여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5천억 4천억,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고 시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데, 주식은 시간 가치가 예를 들어 이런 좋은 기업들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뭐 ED 같은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그런 안 좋은 종목들도 있고, 적자 기업을 제가 뭘 하나 논해드리긴 곤란하지만, 뭐 3년 4년 연속 적자 기업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하나 찍어드릴게요. 이런 거 찍어드리면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한 4년 연속 적자에 이게 뭐 아무튼 굉장히 의미가 없는 기업적 가치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막 잘못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으로 크게 먹으면 되지. 굳이 뭐, 물론 이제 그 짧게 예를 들어 짧게 빨리빨리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PC 같은 경우, DPC도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훌륭한 기업이에요, 나름. 그래서 이 DPC도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5번에 걸쳐 추천하면서 이거는 10,000원 이상 갈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VFI.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유선물이나 원유선물 인버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은 그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인버스 ETF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물론 이제 대세적으로 이 ETF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2018년 이때부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참고로 제가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932포인트에서 내려온다, 제가 그렇게 932포인트 찍고 급락할 거다, 이때 1월 이때 12월 1월 이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무튼 이때도 보면 이걸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가 이 ETF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위치를 봤을 때 6,575면 이게 지금 2019년 11월 15일하고요 2019년 11월 15일하고 2019년 4월 17일하고 같은 수치예요. 그러면 2019년 11월 15일하고 2019년 4월 17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11월 15일이 2019년 11월 15일이 여기에요. 여기란 얘기예요. 2019년 11월 이쪽이에요. 그리고 4월 17일 뭐 이쪽. 아무튼 여기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이쪽. 그렇죠? 그러면 이때보다 훨씬 낮은 위치라는 거죠. 그렇죠? 낮은 위치인데 이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버스 입장에서는 이게 높은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019년 11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위치잖아요. 그러면 100포인트나 낮은 150포인트나 낮은 위치면은 인버스는 상식적으로 떨어졌을 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예요? 2019년 11월 이때랑 똑같은 위치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 가치예요. 모든 파생 상품은 시간 가치 대비해서 우하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인버스 같은 거 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의 얘기는 이거예요. 원유선물 이런 거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갖다 바칠 돈이면은 차라리
그 웬만한 그 주식책들 한 10권 사보시든지,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유료 회원비가 30만 원대 초반대로 굉장히 이제 사실 쌉니다. 싸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보너스 일수까지 받으면 3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 가입비가, 그 가입을 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거 할 시간에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 만나면은 자기 인생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낮게 움직인 주식인데, 제가 이제 주로 추천해서 드렸던 주식이 여기서 이거 추천했었고, 그리고 PNT도 굉장히 강력히 얘기한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2배 갔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편해진다. 그래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잠깐 꼰대같이 잔소리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원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돈이 그래도 몇 천만 원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다고, 2008년에. 근데 그때로 잠깐 되돌아가면은 사실은 그때 그래도 몇천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ELW로 실제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했었고, 입상이라는 게 뭐 1등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순위 안에 드는 실력을 발휘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제가 돈을 꽤 뭐 2달에 하루 이틀 빼고 다 돈 버니까 제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 줄 착각했었던 거예요. 겨우 주식 3, 4년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어린애가 이때 이거를 금호석유랑, 제가 그때 당시 기아차 이런 걸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지 않고 이거 내가 1억만 만들고 그 돈으로 내가 기아차 금호석유를 사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는 순간, 한순간에 파생상품으로 모든 돈을 날렸었습니다. 저는 모든 돈을 파생상품으로 돈을 날려봤던 사람인데요. 그 이후로 파생상품을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시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 퍼가 4 수준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은 한 20% 넘는데, 이 수준에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주식이 반드시 1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꽤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조금만 욕심을 자제했더라면 나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명심하고 가시면 좋을게요. 공포, 그리고 욕심, 이게 답니다. 공포랑 탐욕,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시장 시세 차트가 반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세력들은 그걸 가지고 놀면서 시세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욕이 크시다면은 조금 자제하시고, 공포가 크시다면은 공포가,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낄 때 용기를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탐욕 좀 조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탐욕입니다.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나름 큰 돈을 잃고, 제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 큰 돈을 잃고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산 어떤 한 개인 투자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전해드리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이딴 거를 5천억씩, 지금 5천억 4천억씩 거래가 되는데 하루에, 다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죄송한데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요, 그냥 솔직히 얘기 들으면 솔직히 모르니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돈을 벌려고 이제 막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파생은요, 진짜
이걸 누구나 다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초단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렇게 휙 눌렀다 딱 들어가면요. 이거 하나에 2%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서 거래가 크니까 보통 이제 실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2% 5%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아침에 들어가서 그냥 변동성으로 먹는 거거든요. 변동성으로. 그러니까 타이밍 장사예요. 일종의 타이밍 장사인데 해서 들어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해 그러면 이거 들어가서 또 해서 내릴 때 시가 대비해서 살짝 내릴 때 먹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침에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걸 사놓고 기다리는 순간순간 돈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손절하신 분들은 저는 이걸로 갖고 손절하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시 이거를 안 해? 그거 자체로 똑똑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방송 중에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돈 법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파생 상품은 좀 조심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1000만원 버셨네요. 이런 분들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뭐 투자자금 뭐 3%니까 투자자금 엄청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금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3%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 갖고 하루에 2번 매매하면 1000만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500만원 갖고 만약에 한 2% 수익을 내 예를 들어 10만원 수익을 내 그러면 1000만원 거래됐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1%가 찐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회원은 아마 300에서 한 700만원 갖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게 좋겠네요. 그렇죠? 700에서 1500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0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700에서 1500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700만원 지키면 사실 이분 갖고 있는 어떤 거래되는 돈 갖고는 사실 이게 그쵸 수익률이 몇십 프로인데 근데 3%뿐이 안 지키는 거는 지금 자금 회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원도 그쵸 이게 이제 총 매수가 2억이라니까 진짜 2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거래 대금을 총 합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작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상처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